윤동주는 송몽규에게 자격지심이 있고 윤동주가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고 있었다. 머리 좋은 걸로 치자면은 송몽규가 좀 한 수 위였단 말이죠. 굉장히 열등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윤동주가 했던 말이 문익환은 우리가 아는 배우 문성근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문답할 때 대답이 바뀌면 금방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인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인물 윤동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윤동주 평전이 1988년에 나왔어요. 그로부터 수차례 개정판을 거쳤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증인들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이 송우회 작가의 이 윤동주 평전을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 때 북간도로 이제 이민을 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윤동주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북간도에 가서 이제 터를 일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농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때 이제 장남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윤동주의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윤동주까지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윤동주 집안을 보면은 윤동주,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사는,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북간도에서 윤동주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중국 땅에서 태어난 윤동주와 이 대한민국 혹은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가 좀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 아무튼 윤동주 일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북간도, 그러니까 만주에서 명동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 명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기독교와 신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서 개화된 지식인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북한이 좀 빨간색으로 좀 이상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북간도의 이 명동학교가,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신민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개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일제강점기 이전에 구한말 때도 여자도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래서 명동천에 여학교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윤동주가 자라난 거예요. 윤동주와 함께 지냈던 이들의 인터뷰가 몇 개 있는데, 본래 재주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는 축이었고요. 그래도 어쩌다 문답할 때 대답이 바뀌면 금방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반면 송몽규는 늘 말을 잘했고 엉뚱했고, 그 둘은 늘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인물이야 문익환이 제일 훤했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익환은 우리가 아는 배우 문성근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갑 또래인 거예요. 송몽규 고종사촌, 영화 동주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문익환 목사가 서슬퍼런 시기에 북한에 가잖아요. 몰래 밀입북이라고 하죠. 그때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윤동주의 서시를 읽은 거라고 하니까, 이 윤동주가 북한과 남한에 끼치는 영향력, 하나로 묶는 어떤 결속된 힘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명동에도 공산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산주의 바람이 처음에 불어왔을 때 이 젊은이들이 명동의, 특히 송몽규가 환영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때는 그러니까 변질되기 전이에요. 어떠한 사상에서 희망을 본 거죠. 기독교에서 예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이념도 똑같죠. 같은 피짐의 민족 국가를 도와주어야 한다. 같은 소련,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도와서 해방을 시키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레닌이 독립지원금을 주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결국에 그 돈을 누가 가지려고 해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웠지만, 여튼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상이 굉장히 잘 흡수가 되었고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너무 공산주의에 경도된 지나친 젊은이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 명동에서 용정으로 윤동주네와 송몽규네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몽규도 이때쯤에는 이제 공산주의에 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고 해야 하나요? 무슨 증거가 있냐면은 이 송몽규가 나중에 용정으로 이사를 떠났을 때 무기를 들고 싸울 거야 라고 해서 김구가 운영하고 있는 낙양군관학교로 갑니다. 이 김구는 임정파잖아요. 빨간색을 싫어했던.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송몽규도 어느 정도 좀 공산주의에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송몽규와 함께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이 동주가 크나큰 어떤 변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종 사촌이었던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냈던 소설이 당선이 되면서 그 제목은 술가락으로 영화 동주에 봐도 나오는데 그 밥 한 술 떠라 할 때 그 술가락이에요. 이 소설이 실리니까 이제 윤동주가 너무 부럽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윤동주가 했던 말이 적어놨는데, 대기는 만성이다 라고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때부터 시를 쓸 때마다 그 날짜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록의 가치,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언젠간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꿈을 그때부터 꾸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윤동주를 민족 저항 시인으로 기억을 하지만 송몽규는 딱히 뭐 작가도 아니고 어떤 문무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그 윤동주의 옆에 있었던 고종사촌이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머리 좋은 걸로 치자면은 송몽규가 좀 한 수 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춘문예에 먼저 당선도 되었고, 하지만 그는 계속 쓰지 않았고, 그리고 모으지 않았고, 보관하지 않았고, 어떻게 좀 책으로 묶으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펜보다는 칼을 쓰려고 했다는 점.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낙양군관학교에 있다가 송몽규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오게 돼요. 왜냐? 이 장제스가 일본 몰래 조선인의 학교를 지원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일제에 발각이 되면서 일제가 김구에게 지원을 끊어라 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낙양군관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떠돌다가 뭐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동 제한의 어떤 조건 하에 풀려나게 되지만 바로 탈출, 도망을 가서 이제 윤동주가 머무는 집에 가서 같이 함께 살짝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송몽규는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윤동주는 계속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숭실중학교의 문익환 목사와 함께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문익환 목사는 합격을 했지만 윤동주는 떨어졌다는 거. 이때 문익환 목사가 뭐라고 해상을 하냐면은, 사실은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붙은 거지 윤동주가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윤동주에게 자격지심이 있고 그가 부러웠다. 그런데 윤동주는 송몽규에게 자격지심이 있고 부러워하는 듯 했다라는 글을 남겨놓고 있어요.